특히나 외식을 자주 하다 보면 엄마가 해주신 집밥 생각이 간절해지죠. 그렇다 해도 직장인들이 도시락 준비하지 않는 한 밖에서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집 밖에서도 집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집밥 프로젝트 현장인데요. 정수진 리포터가 안내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전 아나운서는 집에서 밥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나요? 애들은 해 먹이고요. 저도 밖에 나오면 사 먹어야죠. 일하러 나오면. 어쨌든 집에 들어가시면 밥을 주로 해서 이제 근데 같이. 이제 문제는 엄마가 해주신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맛이 덜하죠. 그 진짜 네. 집밥의 어떤 그런 맛은 의미는 또, 없어요. 네, 네. 모르시겠군요. 사실 저도 외식을 진짜 싫어하고요. 네. 그 집밥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을 참 좋아하는데 네. 일단 집밥은요,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맛도 있고 네. 조미료도 많이 안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포만감도 있습니다. 근데 외식을 많이 하면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집밥의 힘을 느낀 것이 네. 한 일주일 동안 밖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저녁을. 네. 뭐 점심도 그렇고. 한 일주일간 그렇게 먹으니까 몸이 축 늘어지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주에 다시 집밥을 먹으니까 몸이 다시 좋아지는 거죠. 네. 하긴 집밥은요, 이 정성과 함께 좋은 재료만 쓰려고. 네. 왜냐면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몸에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근데 집밥을 먹는다고 해서 또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어야 진정한 집밥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전제 하에 집밥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 친목을 도모하는 일종의 소셜 다이닝이고요. 네. 이 모임은 SNS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임의 주제나 장소는 매번 달라지는데요. 점심 때 이루어지는 게 있고 저녁 때 이루어지는 모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모임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참석을 하면 되고요. 그날 밥값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수진 리포터가 갔던 네. 집밥 모임은 어떤 주제에 뭐 어떤 곳이었나요? 사실 모임이 좀 여러 곳에서 열려요. 다양한 곳에서 열리는데 네. 제가 함께 했던 집밥은 이 여러 명의 출자로 만든 협동조합 형식의 카페에서 진행이 되는 거였거든요. 마침 이날 모임의 주제가 그 협동조합이나 또 재능 기부에 대한 거였습니다. 네. 한 1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재능 기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참 다양하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그 현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호주산 쇠고기와 국산 양파를 이용한 규동입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국물 좀 네, 약간 안 피어지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더 있으니까요. 재능 기부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부 20, 30대예요. 20대 뉴스가 나 늙어서 없구나. 그래요. 사실 요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끼니를 때우는 느낌이 많아요. 급하게 그냥 먹고요. 네, 일단 뱃속에 넣고 또 바쁘게 일을 해야 하고. 되고. 네. 근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먹다 보면 네. 뭐 긍정적인 효과가 몸에도 이게 좀 정신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그렇죠. 일단은 공통의 관심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공통의 주제가 또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이야기가 또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다들 뭐 다른 주제로 빠지기는 하지만 원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고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집밥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박인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처음에 제가 자취 생활을 오래 해서 집밥이 먹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집밥이라는 게 집에서 먹는 밥도 있지만 같이 둘러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더 핵심이 있는 것 같아서 카페가 됐던 음식점이 됐던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식사를 다들 많이 때우시잖아요.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아침 식사도 굉장히 간소하게 하시고 저녁 식사도 뭐 그냥 술 모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회식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살이 찔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삶의 질 측면에서도 좀 많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다 보면 천천히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건강에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나요? 제가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주제로 모임이 열린다라고 공지사항이 뜹니다. 네. 그럴 때 신청을 하시면 네. 참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유지가 되려면 네. 먹는 메뉴들이 입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맛있어야 됩니다. 맛있어야 식사가 즐겁잖아요. 그렇죠. 이날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메뉴가 맛있는 소고기 덮밥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밥 냄새가 이렇게 고소하게 풍기면서 네. 식욕을 자극을 했고요. 이제 오후 7시가 식사 시간 시작이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요, 카페를 만든 출제자들 중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음식을 네. 만들거든요. 네. 이날은 소고기 덮밥을 자신 있는 분이 만들어서 대접을 한 거였어요. 참여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대부분은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일하느라 바빠서 집밥을 해먹을 수 없는 분들이었고요. 네.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날 처음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기가 낯설고 서먹서먹했을 텐데 네.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금세 친해지고 또 이야기꽃이 만발하더라고요. 네. 다 같이 집밥을 먹으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있었는데요. 소감들을 또 들어보시죠. 지금 언니랑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달라서 집에 같이 있질 못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밥을 해먹거든요, 각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해먹어요. 우선 새로운 주제고 낯선 사람들이고 낯선 풍경들인데 맛있는 걸 먹으면서 참 이게 낯설은 게 확 풀어지면서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합축적으로. 그게 좋아서 자주 와요. 저희 직장에서 도 집밥을 해먹어요. 점심에 밥을 해먹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그다음에 화학 제품을 안 먹어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통이 돼요. 같이 먹으면 반찬을 사서 먹어도 제 집밥 느낌이 안 나는 그런 게 있죠. 뭔가 되게 칼로리 그게 높아서 먹으면 살찔 것 같고 조미료 많이 들어가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면서 먹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밥정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자취를 하고 근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그냥 편한 분위기에서 밥 먹읍시다라고 하면 되게 좋잖아요. 부담 없이 말할 수 있고 특별한 미팅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범위가 인간관계 범위가 많이 넓어지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고 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밥정이라는 얘기가 잠깐 네,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는 밥을 자주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먹을 식이 아, 있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그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주 훈훈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